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개발한 초대형 대잠정찰용 무인잠 수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이 잠수정의 통신 방법은 결론은 수면 위로 기다란 안테나를 올려보내서 이 안테나로 통신을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결론은 수중에서 통신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인잠 수정 말고도 지금의 유인 잠수함들도 수중에서 통신하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까지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현대의 잠수함들이 사용하는 통신 방법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위성통신입니다. 위성통신은 짧은 시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정지궤도에 있는 통신위성과 통신을 하는 거라 전파의 직진성도 강해서 적에게 역탐지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신용 위성에서 내려오는 신호는 절대로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무조건 잠만경 심도로 올라와서 통신용 안테나를 수면 위로 올리고 통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 방법이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의 주력 통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 수면 위로 잠수함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아무리 잠수함이 리튬 전지를 사용하고 AIP 기관을 사용해서 한 달 이상을 물속에 연속 잠수할 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잠만경 심도로 올라와서 위성통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잠수함용 통신으로서는 제약이 너무 많은 방법이고, 절대로 무인잠 수정의 주력 통신 방법은 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초장파 통신인데요. 초장파 통신은 초장파의 특성상 물속으로 전파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 대해서도 통신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잠수함 통신을 위해서 남해의 특정 섬에 초장파 통신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은 초장파가 물속에 도달할 수 있는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고, 초장파의 특성상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이 초장파는 주로 벨링거로 사용되는데요. 벨링거란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게 긴급하게 통신할 일이 생겼을 때 잠수함을 통신 가능한 수면 가까이로 불러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초장파는 결코 주력 통신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블루그린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 고도의 기술과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방법이기에 미국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수중에서 통신할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수중에서 통신할 방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건 수중전화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거의 모든 잠수함은 수중에서 통신할 수 있는 수중전화 기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바로 잠수함의 소나로 통신을 하는 방법이기에, 소나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라면 다 바로 이 수중전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중전화라는 건 바로 음향신호로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방법이 뭐가 문제인지는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겠죠.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라. 이 수중전화를 사용하면 잠수함의 위치가 적에게 폭로됩니다. 그럼 이 방법은 주로 어떨 때 쓰일까요? 이 방법은 주로 수상함과 잠수함이 적 잠수함을 소탕하기 위한 대잠전을 할 때 사용합니다. 당장 여러분 중에 항공모함 함대에 잠수함이 포함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항공모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모함대에는 잠수함이 포함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런 것처럼 잠수함은 바로 함대와 연계를 해서 함대를 공격하려 하는 적 잠수함을 찾아내는 대잠전을 하는데요. 이때 당연히 수상함대와 원활하게 통신이 가능해야겠죠. 바로 이런 때 수중전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수중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적 잠수함도 아군의 잠수함이 존재한다는 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적 잠수함도 항공모함을 공격할 때는 그 항공모함 함대에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기에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죠. 그러나 이 방법은 적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게 되기 때문에 잠수함만의 단독 작전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수중전화가 수중에서 가장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민간용 무인잠 수정과의 통신을 위해서 많이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방법을 개발했을 때 제가 최종 모델을 봤을 때는 무려 1000km의 거리까지 도달하는 정도에 이르기도 했죠. 그리고 역시 이 방법이 수중에 있는 무인잠 수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수중전화를 개발 중입니다. 솔직히 저도 대잠수함용 무인잠 수정에 대해서 다룰 때까지도 이 방법이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역시 무인잠 수정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중통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찾아보니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거리 생체모방 은밀 음향통신 연구라는 사업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했고요. 그 후속 사업으로 도플러 영향을 고려한 생체모방통신 기술 연구라는 사업을 2023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돌고래 소리를 흉내내는 통신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전파통신도 적의 탐지에 걸리지 않는 피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지만 결론은 전파통신에서 피탐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통신 주파수의 출력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음향통신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도달거리가 짧아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수중의 음향통신은 어느 정도 강도 이상은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적에게 역탐지 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방한 게 상대적으로 높은 고주파와 큰 소리를 내는 돌고래의 소리를 흉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용하는 주파수가 고주파이고 해서 도달거리는 100k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장거리 통신은 안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다 여러 곳에 통신용 부위를 설치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통신용 부위를 설치해서 무인잠 수정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위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사업에서는 드디어 시험용 실물이 만들어져서 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호수 또는 연안에서 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시험선에서 송신장비를 예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수심 150m 정도의 수신장비와 통신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솔직히 음향통신 말고 초장파 통신 등 다른 통신 방법은 절대로 수심 150m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런 깊은 곳까지 통신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건 음향통신이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돌고래의 소리를 모방하기 위해서 돌고래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돌고래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모방이 가능할 테니까요. 솔직히 이 시험에서 소리를 모방할 돌고래가 어떤 돌고래인지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개체수가 가장 많은 돌고래는 상괭이니까요. 결론은 상괭이를 연구해서 상괭이의 소리를 모방하겠다는 것일 텐데 이래도 되는지는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상괭이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개체수가 가장 많은 돌고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괭이는 멸종위기 보호동물군 취약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호종입니다. 이 상괭이의 소리를 잘못 모방했다가 상괭이가 이 소리를 듣고 이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잘하지 않는 시험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국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심중에 심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기회에 상괭이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서 절대로 상괭이가 착각을 해서 이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역시 수중에 있는 무인잠 수정과 통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향통신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음향통신이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돌고래의 소리를 모방하는 것 같은 생체 모방 기술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이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용함에 있어서는 심중에 심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 이 방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음향통신이 수중의 무인잠 수정과 통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의 음향통신이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생체 모방을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철저하게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써야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생각해도 이 방법 말고는 대안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방법 말고 대안이 있을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